雪へと変わるだろう堀が僕をずっと持ってみんなこそ変わる心閉ざして交わる満場水も甘いも乗り越えたあんたへ日本人青いドレスのセクシーさ風に乗れば今夜男の影がスカラムスカラム逃がして逃がして逃がして逃がしてママミヤママミヤ会いたかった会いたかった Yes 会いたかった会いたかった会いたかった喧嘩の傷跡を眺めあなたこの地球の何を願うだろう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K-POP 아이돌 동경에서 스스로 아이돌이 되는 시대, 일본인 데뷔가 급증이라는 일본 칼럼 기사와 그 댓글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일본 학자가 스스로 말하길 일본은 표절 시대에 사는 나라다. 미국의 큰 카세트 플레이어를 가져다 소형화시킨 후에는 카세트 플레이어의 원조를 일본처럼 이야기하고 전화와 복사기를 합쳐 팩스를 만들고 그것이 발명품인 양 말하고 다닌다고 스스로를 비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원조가 일본이라고 말하고 일본은 내수시장이 커서 세계를 겨냥하지 않을 뿐 세계를 목표로 하면 한국을 금방 따라잡을 것처럼 하다가 아라시의 미국 진출 실패와 BTS와 블랙핑크 약진을 보고 이젠 조금씩 현실을 자각하는 듯 하나 아직도 일본 세계 제일주의는 깨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K-POP이 성장하고 세계가 주목을 하자 일본은 이제 은근히 K-POP에 묻어가기를 하려는 듯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멤버들을 추켜 세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런 주제의 일본 칼럼을 소개합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K-POP은 이제 2018년 전후에 데뷔한 4세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건너가 K-POP 아이돌을 데뷔하는 일본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 그래미 시상식에서 최우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상에 BTS가 노미네이트 되는 등 세계에서의 평가를 받고 있는 K-POP. 한국에서는 BTS와 비슷한 보이그룹이 속속 탄생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K-POP계를 담당하는 제4세대입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아이돌 그룹 1세대 탄생, 2세대는 동방신기 빅뱅 등이고 제3세대인 BTS와 엑소 시대를 거쳐 이제 2018년 전후에 데뷔한 4세대가 자라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데뷔한 지 얼마 안 된 엔하이픈은 BTS의 소속사 하이브와 CJ E&M의 합작법인 빌리플랩에 속합니다. 23명의 훈련생이 출연, 엠넷에서 방송된 초대형 프로젝트 아일랜드에 선발되어 데뷔 직후 열린 대형 시상식에서 신인상 4관왕을 획득하는 등 인기를 모았습니다. 평균 연령 17세, 나이가 어리지만 착실한 리더 정원, 최연장으로 멤버를 부드럽게 감싸는 희승, 멋진 비주얼 제이, 호주 출신 제이크,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성훈, 밝은 미소를 가진 분위기 메이커 선우, 그리고 일본인 멤버 니키는 어려서부터 일본에서 천재 댄스 퀴즈로 이름을 떨쳤고 중학생 나이에 단신으로 한국에 건너 훈련생 생활 끝에 데뷔를 차지했습니다.
니키처럼 한국의 연예기획사의 수업을 쌓고 K-팝 아이돌로 데뷔하는 일본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0년경에 일본에서 일어난 K-팝 열풍을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나이에 체험한 세대입니다. TV, 유튜브를 통해 K-팝 아이돌을 자연스럽게 접해왔습니다. 3명의 일본인 멤버로 구성된 트와이스의 활약도 일본인도 한국의 대기업 사무실에서 데뷔 성공하고 있다고 입증된 것도 한국행 장애물을 낮춘 요인일 것입니다. K-팝 아이돌의 동경 모방에서 스스로가 아이돌이 되는 시대에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일본에서도 인기 힙합 그룹 빅뱅 등을 동경하고 한국으로 건너간 것이 트레저의 마시오입니다. 13세의 빅뱅의 소속 YG 엔터테인먼트의 일본 법인인 YG 엔터테인먼트 재팬의 연습생이 되고 18년에 데뷔를 건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YG 보석 상자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가서 같은 일본 출신의 아사히, 요, 하르트와 함께 최종 합격 멤버가 되었습니다. YG라고 하면 90년대부터 한국 힙합을 이끌어 왔습니다. 트레저는 힙합 멤버 12명의 포메이션 댄스와 친근감 있는 캐릭터라는 아이돌 성향을 더해 새로운 스타일을 확립했습니다. K-팝 일본인 데뷔가 늘고 있다라기보다는 데뷔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 재능을 겸비한 젊은이가 그만큼 한국에 유출해버리고 있다는 것. 그들에게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다는 것이 꿈과 동기가 큰 것은 당연. 언제까지나 국내 지향적인 일본의 음악업계, 자니스와 아키그룹을 비롯한 국내 시장의 미지근한 물에 잠겨있는 듯한 일본의 음악업계에 동경의 대상과 희망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젊은이로부터 일본의 음악업계는 버림받기 시작했다라고 보면 좋다. CD 등이 팔리기만 하면 성능의 퀄리티가 낮아도 출시하는 것은 외모와 실력 재능을 겸비한 인재의 해외 유출이 되어 돌아온다. 해마다 세계적으로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K-팝, 지금의 추세라면 인재뿐만 아니라 돈과 세계적인 평가도 결과적으로 한국에 흘러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음악업계의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자니스 사무소가 다른 사무실의 남성 그룹에 압력을 행사하고 연예계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배제되거나 하고 업계의 성장이 멈춰 있었네요. 그 자니스가 여기서 더 나간다면 혐오감밖에 없어요. 해외를 목표로 하는 젊은이는 자신의 의사로 행동하는 일본에서 통용되고도 한국에서는 쉽게 통용되지 않을 것을 알고도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상당한 각오와 노력을 하고 있다. 실력 있는 아이는 지금의 상태로는 일본에서 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K-팝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일본에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세계에서 주목받게 되기 위해서는 본인들만이 아니고 프로덕션을 비롯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 무리라고 생각. 일본 연예계는 기존 연예인과 그 가족 상조의 시스템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매일 생생하게 야후스에서도 보이고 있어 알 수 있듯이 부모나 가족이 연예인도 제일도 모종교 신자도 없다면 내가 일본에서는 무리일지도 라고 깨닫고 한국을 목표로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나가는 것도 지극히 정상적인 흐름. 같은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외형이 좋고 재능 있는 사람만 원래 K-팝 아이돌이 되는 장점이 아니었으니까. 세계를 시야에 넣고 있다면 일본은 괜찮아, 역수입이다 라는 핑계로 일본으로 들어올 틈을 만들려고 일본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거절. 엔하이픈, 트레저도 세계적으로 관심이 굉장한 그룹인데 각각 일본인 멤버가 있어 기쁘다. 실제로 니키팬이 한국인뿐만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도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를 공부해줄 수도 있고 일본에도 장점이 많네요.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개인의 질은 확실히 한국이 위다. 일본의 아이돌과는 현격한 차이라고 본다. 단지 수요는 어떤가? 일본 아이돌은 일본인 전용으로 특화한 것, 비교할 필요는 없다. 동방신기 팬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들에게 끝없이 동영상을 보여주는 교육 성과도 크다고 생각한다. 좋은 것입니다. K-팝은 세계를 시야에 놓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는 어렵다. 무리한 기사구나. 동경? 웃기는 것도 적당히 해라. 일본 독창성이 없어져 버렸네요. 아이돌에 관해서는 확실히 한국이 뛰어나다. 아키모토 야스시와 자니스는 벌써 끝나 있어. 그래서 아이돌을 목표로 우수한 젊은이들이 한국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돌 장르뿐이다. 락이나 팝스 등 음악계에 있어서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진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요아소비, 베이비메탈 등 해외의 사람에게 주목되고 있다. 아이돌 장르만으로 음악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니즈도 변화하고 있으며 SNS에서 점차 인기를 끌고 있다. LDH의 발리스틱 보이즈는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멤버가 서서히 해외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만 에라에서 코리아로 개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인 일본인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겨대는 아사히게 한국의 실태를 모르는 일본인을 속이는 기사다. 에라 잘 들어요. 수시로 50회 이상 방한하며 친한 사람에게 한국의 예능 사정을 많이 들었다. 확실하진 않지만 시장 규모가 일본의 5분의 1밖에 안 돼서 경쟁은 치열하다. 학대와 성희롱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 미디어 기사가 있을 만큼 심하다. 진실을 써라 에라. 일본인이 들어가 있으면 일본에서의 시장이 열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물타기도 힘드네요. 아사히게 신문이라고. 반일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잘도 일본에서 데뷔라니 선택할 수 없는 일. 아시아 투어의 일환으로 온다면 모를까. K-팝 아이돌은 말 그대로 예능 프로덕션의 제품이지 연예인이 아니다. 누구라도 될 것. 연예 기획사가 한국이라면, 일본인이라면 일본에서 사무실 계약을 하고 일본에서 활약하면 좋지. 지금의 시기에 이웃 사무소 소속 일본인 데뷔라니 국민으로부터 받아들이기 힘들다. 매스미디어의 편향보도 억지는 이제 그만. K-팝 따위 TV에 나오는 것만으로 국민의 수요는 없다. 일본의 음악업계는 자니스와 아키그룹의 압력에 지배되고 있으니까 그들이 좋은 싹도 잘라버리고 정체 이미 오아코나 했잖아. 실력 있는 아티스트가 팔리지 않고 AKB 같은 유이박나베 그룹이 팔리고 있는 정말로 이상한 나라이지요. 아무튼 전 업계인으로 말하지만 일본의 음악업계에서 음악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별로 없다. 당연한 결과로 일본 음악산업은 쇠퇴하고 있다. 아무튼 엔터테인먼트 전반에 걸쳐 말할 수 있지만 중국산에서 한국으로 건너간 것은 좋은 것이 아닌가? 한국인의 피부의 아름다움과 댄스의 능함은 한국의 주식이 불고기이기 때문 한국의 식생활은 콜라겐을 섭취할 수 있고 지방도 붙지 않고 매우 아름다운 용모를 유지할 수 있다. K-팝은 굉장히 멋있고 음악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정신적인 면에 문제가 있고 한국인의 정신은 열정적이고 혼자서는 있을 수 없는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의 연애 지상주의, 결혼 지상주의, 실존주의에서 가족주의, 조언을 하며 여러 번 이혼 재혼을 반복하기 때문에 K-팝 스타들도 좀처럼 평생 독신을 견딜 수 없다. 일본인은 세계 제일 고독을 좋아하는 민족으로 일본 가구의 절반은 독고 가구이며 한국인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멋지다. 지적이고 냉정, 냉담, 담백한 고독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K-팝 그룹에서 독신을 유지하고 멤버의 결혼에 의해 인기 침체를 막고 꽃미남 보이그룹으로 인기를 유지하고 그래미 수상하고 음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일본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것이 일본 아이돌이 뛰어나서 K-팝 멤버로 뽑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은 기본기나 장래성을 보고 기획사에서 트레이닝을 거쳐서 가다듬어 하나의 엔터테이너로 길러지는 것이죠. 일본에 아무리 원석이 뛰어난 아이돌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 원석을 가다듬을 수 있는 조련자가 없다면 그냥 원석에서 끝나는 것이죠. 일본인 시스템도 잡혀있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또 일본이 아무리 한국의 아이돌 시스템을 가져다 쓰더라도 일본의 매뉴얼 사회를 고치지 않으면 절대 엔터테인먼트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지 스스로가 창조하고 발전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은 좋지만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일본의 조직 문화와도 같은 맥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분석하는 사람은 한 트럭이지만 그것을 실천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교수가 자신들을 비판하며 했던 말처럼 일본은 그냥 모방을 하는 사람들이지 창조하는 사람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창조 작업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는 더욱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